서울 은평구 녹번동의 작은 골목길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이영자는 올해로 63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오랜 세월 뜨거운 기름과 끓는 물을 다루며 거칠어졌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남아 있었어요. 영자의 첫 번째 결혼 이야기는 아직도 가슴 한편에 묻혀 있는 상처였습니다. 25살에 첫 남편 이상호와 결혼했을 때만 해도 세상이 온통 장밋빛으로 보였거든요. 하지만 결혼 후 3년 동안 3번의 유산을 겪으면서 그 장밋빛은 점점 색이 바래갔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 것이 무슨 며느리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때마다 남편 상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죠. 권위적이고 냉정한 그는 자신의 어머니 앞에서도 한없이 작아지는 사람이었거든요. 당신은 왜 항상 그렇게 비겁해요? 영자가 40살이 되던 해 마침내 참을 수 없어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결정타가 되어 둘은 결국 이혼하게 되었어요. 15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혼자 남은 영자는 고졸 학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공장에서 야근을 하고 청소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녹번동에 작은 분식집을 차렸죠. 가게 이름은 영자네 분식이었습니다. 분식집을 연 지 2년째 되던 어느 날 단골 손님이 된 강태수를 만났어요. 태수는 50대 후반의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매일 오후 3시쯤 공사를 마치고 와서 라면 한 그릇을 조용히 먹고 가는 사람이었죠. 사장님, 라면에 계란 하나 더 넣어주세요. 태수의 목소리는 늘 차분했습니다. 큰 키에 건장한 체격이었지만 말수가 적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영자는 그런 태수의 모습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오늘 공사는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날씨가 좋아서 일이 잘 풀렸습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가 이어지면서 둘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정이 생겼어요. 태수는 가끔 영자가 무거운 쌀포대를 나르는 걸 도와주기도 했고, 영자는 태수가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생강차를 끓여서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저도 이혼한 사람이에요. 아들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태수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서로 알게 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에게는 중학교 2학년에 다니는 아들 현우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어려서부터 엄마 없이 자라다 보니까 성격이 좀 거칠어요. 그래도 공부는 잘하는 편이라서 다행입니다. 태수의 목소리에는 아들에 대한 애정과 걱정이 동시에 묻어 있었어요. 영자는 그런 태수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애들을 보면 마음이 먹먹해져요. 둘은 그렇게 조금씩 서로의 상처를 나누며 가까워졌습니다. 영자에게는 다시 한번 사랑할 용기가 생겼고 태수에게는 아들과 함께 따뜻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희망이 보였어요. 1년 후 둘은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작은 식당에서 가까운 사람들만 모여서 치른 소박한 시기였죠. 영자는 마침내 자신의 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달콤하지 않았어요. 곧 영자는 15년 동안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온 현우를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일주일 후 영자는 드디어 자신의 새 아들 강현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태수가 학교에서 현우를 데려올 때까지 영자는 분식집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렸어요. 뭘 해줄까? 아이들은 보통 뭘 좋아하지? 영자는 냉장고를 여러 번 열어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떡볶이를 만들까? 김밥을 싸줄까? 아니면 라면에 계란을 푸짐하게 넣어줄까? 고민하다가 결국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치킨을 주문했어요.
오후 5시쯤 태수가 현우와 함께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우는 키가 1m 70cm 정도로 또래보다 큰 편이었어요. 교복 차림의 그 아이는 영자를 한번 훑어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우야, 인사해라. 이제 우리 엄마시다. 태수의 말에 현우는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른 후 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전 계모라고 부르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자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15년 동안 아버지와만 살아온 아이에게 갑자기 나타난 새 엄마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어요? 그래, 천천히 마음을 열어보자. 영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식탁에 치킨과 음식들을 차려놓았습니다. 가족이 된 첫 식사였지만 분위기는 어색하기 그지없었어요. 많이 먹어라, 현우야. 영자가 현우의 그릇에 밥을 담아주려고 하자 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태수가 미안하다는 듯 영자를 바라봤지만 영자는 괜찮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현우는 영자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밥을 먹을 때도 최소한의 말만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현우가 하는 말은 딱 그것뿐이었어요. 영자는 그 건조한 감사 인사가 오히려 더 서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자가 현우 방 앞을 지나가다가 안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 진짜 짜증나. 왜 갑자기 계모가 생겨서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 거야? 현우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아팠지만 그 자리를 그냥 지나쳤어요. 아이의 속마음을 알았으니 더욱 인내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 남의 자식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데. 특히 사춘기 남자애는 더 그렇다던데. 맞아, 그 나이 때 애들은 원래 반항이 심해. 하물며 계모한테는 더 그렇겠지. 이런 말들이 영자의 귀에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태수와의 약속도 있었고 무엇보다 현우가 나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영자가 현우를 위해 특별히 갈비찜을 만들어서 식탁에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현우야, 저녁 먹자. 현우가 방에서 나와서는 식탁을 보더니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누가 이런 거 해달라고 했어요? 전 그냥 라면 먹으면 돼요. 그러더니 팔로 상을 확 밀어버렸어요.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갈비찜이 온 바닥에 흩어졌어요. 야, 강현우. 태수가 크게 소리쳤지만 현우는 이미 밖으로 뛰쳐나간 후였습니다. 영자는 바닥에 엎질러진 음식을 바라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걸레를 가져와서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영자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태수가 미안해하며 함께 정리를 도왔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아이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날 밤 현우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태수가 문을 열어주며 한 소리 하려고 했지만 영자가 조용히 말렸어요. 오늘은 그냥 들어가서 쉬어라. 현우는 영자를 한번 훑어보더니 고개를 숙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쩐지 작아 보였어요. 현우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봄, 영자와 현우의 관계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벌어진 한 사건 때문이었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 2시쯤 영자가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끓이고 있을 때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강현우 학부모님이세요? 저는 현우 담임 선생님인데요. 선생님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영자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친구를 때려서 그 학생이 병원에 갔습니다. 지금 당장 학교로 오셔야겠어요. 영자는 급히 가게 문을 닫고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교무실에 도착하니 현우가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에 멍이 들어 있고 교복도 찢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담임 선생님이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현우가 같은 반 학생 3명과 싸웠는데 그중 한 명이 코뼈에 금이 가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였습니다. 현우야, 왜 그랬어?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현우는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선생님,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나요? 글쎄요, 아이들이 현우를 놀렸던 것 같은데 정확한 건 현우가 말해야죠. 영자는 현우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현우의 손을 잡았어요. 현우가 움찔했지만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습니다. 현우야, 엄마한테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현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분노와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걔들이 저한테 계모 자식이라고 했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도 진짜 엄마가 아니고 아버지도 재혼한 거라고. 그래서 제가 버려진 애라고. 영자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이가 그런 상처를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니.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주먹을 휘둘렀어요. 저도 모르게. 현우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영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현우 앞에 섰어요. 야, 강현우. 갑자기 큰 소리를 치자 교무실의 모든 시선이 영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현우도 놀란 눈으로 영자를 바라봤어요. 누가 내 엄마가 계모라고 했어? 누가? 영자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숨겨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너를 배로 낳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낳았어. 3년 동안 매일매일 내가 잘 자라기를 바라면서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아플 때 간병하고.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 내가 왜 계모야? 나는 내 엄마다. 진짜 엄마라고. 그러더니 영자가 현우의 뺨을 탁 소리가 나게 때렸습니다. 교무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앞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하게 말해. 우리 엄마는 이영자고 나는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현우는 뺨을 만지며 영자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서 처음으로 진짜 감정이 보였어요. 그날 오후 상대방 학부모들과 만나서 사과하고 치료비도 지불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어서 합의가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까는 좀 아팠어요. 영자가 걸음을 멈췄어요. 현우가 자신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3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미안하다, 현우야. 엄마가 너무 흥분했나 봐. 아니요, 괜찮아요. 오히려 좋았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작았지만 확실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엄마. 저도 모르게 마음의 벽을 쌓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녁 식사 때 현우가 처음으로 영자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설거지도 도와주었어요. 엄마, 내일은 뭐 해주실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해줄게. 뭐가 먹고 싶어? 엄마 손맛이 담긴 거면 뭐든지 좋아요. 그날부터 현우는 진짜로 영자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모자의 변화를 알아챘어요. 영자 씨, 요즘 현우랑 많이 친해진 것 같던데? 아이고, 시간이 약이죠 뭐. 이제야 정말 가족 같아요. 영자의 얼굴에는 진짜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현우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가을, 강태수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건설 현장에 나간 태수였는데
오후 4시쯤 갑작스런 전화 한 통이 영자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여보세요. 강태수 씨 보호자이신가요? 저는 서울대병원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영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식집 국자를 든 손이 덜덜 떨렸어요.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세요. 영자는 급히 가게 문을 잠그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의 설명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환자분이 깔렸습니다. 내부 출혈이 심하고 척추 손상도 있어서 상태가 매우 위험합니다. 태수는 사흘 동안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요. 영자는 병실을 지키며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현우도 학교가 끝나면 곧장 병원으로 와서 아버지 곁을 지켰어요. 아버지, 일어나세요. 저 이제 수능도 얼마 안 남았는데. 현우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하는 모습이 영자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태수가 잠깐 의식을 되찾았어요. 영자와 현우를 번갈아 보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자야, 미안하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무슨 소리예요? 금방 나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현우야, 아버지 말 잘 들어라. 네, 아버지. 빨리 나으세요. 너는 좋은 아들이야. 정말 자랑스럽다. 태수가 현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영자를 바라보며 가장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영자야, 부탁이 있어. 현우를 절대 버리지 마. 그 애는 이제 너밖에 없어.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빨리 나와서 우리 셋이 다시 행복하게 살 거예요. 하지만 태수의 소나기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현우에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현우야, 엄마 말씀 잘 들어. 엄마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는 거 아버지가 보장해. 그날 밤 11시 30분 강태수는 영자와 현우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59살의 나이였어요. 장례식장에서 영자는 눈물을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현우가 오열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이 단단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요. 현우가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중얼거렸어요. 그 말을 들으며 영자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현우의 유일한 가족이 되어야 한다고. 장례를 치른 후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태수의 죽음으로 받은 산재보험금이 있었지만 현우의 대학 등록금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했어요. 영자는 분식집 운영 외에도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4시간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대학 안 가도 돼요. 현우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했지만 영자는 단호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꼭 의대에 가야 해. 그게 아버지 유언이기도 하고. 하지만 등록금이 그건 엄마가 해결할 일이야.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현우는 그런 영자의 모습을 보며 더욱 공부에 매진했어요. 새벽까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아들을 보면 영자는 피곤함도 잊고 힘이 났습니다. 수능을 치른 후 현우는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어요. 영자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됐어요. 서울대 의대 붙었어요. 현우가 뛰어와서 영자를 안아주었어요. 영자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정말로? 우리 현우가? 네, 진짜예요. 그날 밤 영자는 태수의 영정 앞에서 혼자 울었어요. 여보, 현우가 의대 됐어요. 당신이 바라던 대로 이제 의사 될 거예요. 현우가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영자의 고생은 계속되었습니다. 의대 등록금은 일반 학과보다 훨씬 비쌌거든요. 영자는 새벽 알바 외에도 오후에는 다른 식당에서 서빙 일도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힘들어 보여요. 가끔 집에 오는 현우가 걱정했지만 영자는 항상 밝게 웃어넘겼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들이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게 엄마의 꿈이야. 현우는 그런 어머니의 희생을 알기에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의대 6년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소아과 레지던트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이제 월급 받아요. 용돈 드릴게요. 아니야, 너는 내 돈 모아둬. 나중에 결혼할 때 필요하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현우가 한 사람의 의사로 자리 잡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태수가 없는 빈자리는 컸지만 영자와 현우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이제 현우는 32살의 멋진 의사가 되었고 영자도 63의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현우가 소아과 레지던트 3년차가 되던 해 봄, 영자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현우가 여자친구를 데려온 것이었어요. 엄마,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현우가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고 집에 왔습니다. 그 옆에는 키 1m 65cm 정도의 예쁜 여자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정하윤이라고 해요. 하윤은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큰 눈이 인상적인 30살의 여성이었어요. 영자는 첫인상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 이쁘네. 현우야, 왜 미리 말 안 했어? 준비라도 할 것이지. 갑자기 시간이 돼서요. 하윤이가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 현우가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어요. 영자는 얼른 분식집 문을 닫고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렸습니다. 뭘 좋아해요? 갈비찜이라도 해드릴까요? 아, 저는 뭐든 잘 먹어요. 특히 갈비찜 정말 좋아해요. 하윤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웃음이 참 예뻤습니다. 영자는 마음에 들었어요. 하윤은 배우 지망생이라고 했습니다. 연기학원을 다니면서 오디션을 보고 있다고 했어요. 현우와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했습니다. 현우 오빠가 정말 다정해요. 제가 감기 걸렸을 때 약도 지어주시고. 아이고, 그럼 그렇지. 우리 현우가 착하긴 해요. 영자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오랫동안 연애 한 번 제대로 안 하던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그날부터 하윤은 가끔씩 집에 놀러 왔어요. 영자에게 어머님이라고 정중하게 부르며 예의를 지켰습니다. 영자가 만든 음식도 맛있다고 칭찬했어요. 어머님 요리 솜씨가 정말 대단해요. 현우 오빠가 이렇게 건강한 게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아이고, 별거 아닌데 뭘. 더 드세요. 하윤의 칭찬에 영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며느리감으로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자는 하윤에게서 뭔가 어색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들이었어요. 어느 날 하윤이 화장실을 사용한 후 영자가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문에 걸어 잠금이 되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평소에는 누구도 화장실 문을 잠그지 않았거든요. 이상하네. 왜 문을 잠갔을까? 그리고 며칠 후 하윤이 현우 방에 있을 때 방문이 닫혀 있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노크를 해도 한참 후에야 문을 열어주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아, 차라도 타드릴까 해서. 고마워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하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하윤이 집안을 유심히 살펴보는 모습이었어요. 영자가 보지 않을 때 서랍이나 선반을 쳐다보거나
현우의 병원 관련 서류들을 살펴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윤아, 뭐 찾는 거라도 있어? 아,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 집이 정말 아늑해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하윤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이 어쩐지 부자연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영자가 분식집에서 일하다가 집에 깜빡 놓고 온 앞치마를 가지러 올라갔을 때였어요. 현우 방에서 하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핸드폰으로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인스타그램에 올리려고요. 뭘 찍게? 오빠랑 저랑. 그리고 이 집 내부도 좀. 영자는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뭔가 수상했습니다. 왜 집 내부를 찍어? 그냥 예쁘잖아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하지만 현우의 대답은 시원치 않았어요. 집 사진은 찍지 마. 우리 엄마가 싫어하실 것 같은데. 아, 그럼 우리 둘만 찍어요. 영자는 조용히 내려갔습니다. 마음 한편이 불편했어요. 왜 하윤이 집 안을 찍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현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현우야, 하윤이는 어떤 집에 사는지 아니? 왜요? 그냥 궁금해서.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고 아직 자세히는 몰라요. 아버지가 병원 하신다고는 했는데 현우도 하윤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은 것 같았어요. 만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도 그녀의 가족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했다고 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니? 보통 연애할 때는 가족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윤이가 가족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요.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론 의심이 자라고 있었어요. 하윤의 행동들이 점점 더 수상해 보였습니다. 며칠 후 하윤이 또 집에 왔을 때였어요. 영자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하윤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현우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만나도 되나 싶을 정도로요. 무슨 소리야? 하윤이도 충분히 좋은 아이인데. 하지만 하윤의 다음 말이 영자를 더욱 의심스럽게 만들었어요. 현우 오빠가 나중에 개원하면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소아과는 돈도 많이 벌고. 영자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진짜 사랑한다면 돈 얘기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꺼낼까? 하윤아, 현우를 어떤 점이 좋아서 만나는 거야? 모든 게 다 좋아요. 성격도 좋고 똑똑하고 미래도 밝고. 그 대답을 들으며 영자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하윤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영자는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윤과 현우가 만난 지 1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진전되었습니다. 어느 날 현우가 설레는 표정으로 영자에게 말했어요. 엄마, 하윤이 부모님께서 저를 만나보고 싶다고 하세요. 그래, 드디어 상견례를 하겠다는 거구나. 영자는 기뻐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지금까지 하윤에게서 느꼈던 미묘한 위화감들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언제 만날 예정이야?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한남동 중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고급스러운 곳이라고 하던데. 한남동? 영자는 깜짝 놀랐어요. 한남동은 서울에서 가장 비싼 동네 중 하나였거든요. 하윤이 집이 거기 있나 보네. 잘 사는 집인가 보다. 며칠 후 토요일 영자는 평생 가져본 적 없는 정장을 새로 샀습니다. 백화점에서 15만 원짜리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사면서도 마음이 떨렸어요. 괜찮을까? 너무 튀지는 않을까? 현우와 함께 한남동의 고급 중식당에 도착했을 때 영자는 그 화려함에 압도되었습니다.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고 테이블마다 하얀 식탁보가 깔려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와, 여기 정말 비싸겠다. 괜찮아요, 엄마. 상견례니까 격식 있는 곳에서 해야죠. VIP룸으로 안내받았을 때
하윤 가족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하윤의 아버지 정도현은 63세 정도로 보이는 위험 있는 남자였어요. 어머니 오미자는 58세로 보이는데 온몸에 명품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우 어머니 이영자입니다. 영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오미자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아, 네. 앉으세요. 오미자가 영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마치 품평이라도 하는 것 같았어요. 현우 군은 레지던트라고 들었는데 전문의는 언제 되는 거죠? 정도연이 직설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내년이면 전문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소아과면 개원하기 좋겠네요. 요즘 아이들 많으니까. 대화는 온통 현우의 미래 수입에 관한 것뿐이었어요. 영자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그때 오미자가 결정적인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현우 어머니는 친어머니가 아니시죠?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오미자가 날카롭게 웃었습니다. 상관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혹시 재산 상속 같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어머님, 그런 말씀은. 현우가 끼어들려고 했지만 정도연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아니야, 중요한 얘기야. 사실 우리는 하윤이와 현우 군이 결혼하면 대릴 사위로 드리고 싶어서. 대릴 사위요? 영자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내가 강북에서 개인 병원을 하는데 현우 군 같은 실력 있는 의사가 들어오면 병원을 물려줄 생각이야. 그럼 현우가 정씨 성을 따야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오미자가 더욱 차갑게 말을 이어갔어요. 결혼식 때 혼주석에는 친부모만 앉을 수 있어요. 계모는 좀 곤란하죠. 그 순간 영자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십몇 년 동안 현우를 키우며 쏟았던 모든 정성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현우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웠는데 정성스럽게 키운 건 인정해요. 하지만 혈연은 혈연이잖아요. 사회적 체면도 있고. 오미자의 말에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면 어때서요? 저를 20년 가까이 키워주신 분인데. 현우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도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현우 군,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이건 현실적인 문제야. 우리 병원 환자들이 원장 가족 관계를 알게 되면. 그만하세요. 영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현우를 배로 낳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낳았어요. 밤새워 간병하고 등록금 마련하려고 새벽까지 일했어요. 그런 제가 왜 혼주석에 못 앉아요? 이영자 씨, 흥분하지 마세요. 우리도 기분 좋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미자가 위선적으로 말했지만 영자는 이미 한계였어요. 기분 좋아서가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당신들이 우리 현우 돈 때문에 탐내는 것 같은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미자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조용히 하세요. 여기가 어딘지 알고. 그러더니 갑자기 영자의 뺨을 찰싹 때렸습니다.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사위 어머니 행세를 한다고? 웃기지 마세요. 영자는 뺨을 만지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어머님, 현우가 벌떡 일어나 영자를 감쌌습니다. 제 어머니한테 왜 그러세요? 사과하세요. 사과? 내가 왜 사과해?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오미자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부모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자는 하윤의 진짜 본 모습을 봤습니다. 1년 동안 착한 며느리 흉내를 내며 속여왔던 거였어요. 그래, 내 본 모습이 그거구나. 영자가 하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 번도 진심으로 우리 현우를 사랑한 적 없겠지? 다 계산이었어.
그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윤의 변명은 공허했어요. 이미 모든 게 드러난 상황이었거든요. 영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현우야, 집에 가자. 네, 엄마. 현우도 영자를 따라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VIP룸을 나서려는 순간 오미자가 마지막으로 모욕적인 말을 던졌어요. 가세요, 가. 어차피 격이 안 맞아요. 하지만 영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우와 함께 식당을 나오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대로 끝날 순 없어. 우리 현우를 이용하려는 저런 사람들을 그냥 둘 순 없다. 상견례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현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와도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영자는 아들이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현우야, 밥 먹어라. 식욕이 없어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묻어 있었어요. 1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하윤이 사실은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영자가 문을 열어보니 28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연우라고 합니다. 정하윤의 남동생이에요. 영자는 깜짝 놀랐어요. 하윤의 남동생이라니. 어머, 갑자기 웬일이세요? 현우 형한테 꼭 전해드려야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연우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영자는 얼른 현우를 불렀습니다. 현우야, 나와봐. 하윤이 동생이 왔어. 현우가 방에서 나와서는 연우를 보며 의아해했어요. 연우? 갑자기 왜? 형, 앉으세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연우는 영자와 현우 앞에 앉더니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저는 누나가 형한테 하는 짓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왔어요. 무슨 소리야? 누나가 형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연우의 말에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요. 아버지가 병원을 확장하고 싶어 했는데 실력 있는 소아과 의사가 필요했거든요. 설마, 영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의심이 맞았던 거예요. 누나한테 의사 한 명 꼬셔서 대릴 사위로 만들어라고 아버지가 직접 지시했어요. 그래서 누나가 병원 근처 카페를 며칠 동안 돌면서 형을 노렸던 거예요. 현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1년 동안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그것만이 아니에요, 형. 연우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어요. 누나가 지금 다른 남자랑 만나고 있어요. 재벌집 아들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던 거죠. 뭐라고? 영자가 소리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우리 현우는 뭐야? 장난감이야? 죄송해요, 어머님. 저도 양심상 견딜 수가 없어서 형한테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연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나가 형 집에 올 때마다 몰래 사진을 찍어갔어요. 직구조, 가구, 현우 형 월급 명세서까지 다 부모님한테 보고했어요. 그래서 화장실 문도 잠그고 그랬구나. 영자는 그제야 하윤의 수상한 행동들이 이해되었어요. 현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현우야, 어디가? 하윤이한테 가서 직접 따져볼 거예요. 안 돼. 흥분한 상태에서 가면. 하지만 현우는 이미 문을 박차고 나간 후였어요. 영자는 연우에게 말했습니다. 연우야, 고마워. 용기 내서 말해줘서. 괜찮으세요, 어머님. 제가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1시간 후 현우가 하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현우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하윤은 울먹이며 따라왔어요. 다 들었어요, 누나. 연우가 하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연우야, 너 왜 그래? 오빠한테 왜 이상한 소리를? 이상한 소리? 사실을 말한 건데?
현우가 하윤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1년 동안 나를 속였어?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게 아니야, 오빠. 처음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정말. 거짓말 그만해. 영자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1년 동안 우리 현우 얼굴 보고 장사한 거잖아. 병원장 만들려고. 어머님, 오해해요. 저 정말. 그때 하윤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는 하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준호야. 지금? 아니야, 지금은 안 돼. 현우가 하윤의 핸드폰을 뺏어서 확인했어요. 발신자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이게 뭐야? 준호가 누구야? 그건 그냥 친구. 친구한테 하트 표시를 해? 현우가 화면을 내리면서 확인해 보니 준호와 주고받은 문자들이 나왔어요. 오늘 밤에 만날 수 있어? 현우 그 의사놈은 언제까지 속일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아빠가 병원 넘겨주면 바로 차버릴게.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하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제 변명할 거라도 있어? 영자가 하윤 앞으로 성큼 다가갔습니다. 1년 동안 우리 현우를 갖고 논 거야? 응? 어머님, 잠깐만요. 하지만 영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윤의 뺨을 찰싹 때렸습니다. 내 아들 얼굴로 장사하지 마. 하윤이 뺨을 움켜쥐며 뒤로 물러났어요. 그리고 내 부모한테 전해줘. 우리 현우는 절대 너희 병원 안 간다고. 어머님, 당장 나가.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영자의 목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윤은 결국 울면서 집을 나갔어요. 그날 밤 현우가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괜찮아, 현우야.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다 알겠어? 하지만 엄마가 처음부터 의심하신 거죠? 저만 몰랐네요. 영자는 현우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어요. 이제 됐어. 좋은 사람 꼭 만날 거야.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더 큰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윤과의 일이 정리된 지 이틀 후 영자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이영자 씨죠? 저는 정하윤 어머니 오미자입니다. 영자는 깜짝 놀랐어요. 상견례 때 자신을 모욕했던 그 여자가 전화를 하다니. 무슨 일이세요? 우리 딸이 현우 군과 헤어졌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오미자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모르시겠어요? 따님이 우리 현우를 1년 동안 속였잖아요. 속였다니 무슨 소리예요? 연애하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영자는 어이가 없었어요.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농담하세요? 따님이 현우를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병원 때문에 접근했던 거 다 들통났어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과장된 거겠죠. 오미자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내일 오후에 제대로 만나서 얘기해 봅시다. 우리 집으로 오세요. 거기는 왜 가요? 현우 군 마음만 바뀌면 되는 일 아닌가요? 우리가 조건을 더 좋게 해줄 수도 있고. 영자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알겠어요. 내일 갈게요. 다음 날 오후 영자는 현우와 함께 한남동 정하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300평이 넘어 보이는 대저택이었어요. 와, 정말 잘 사는구나. 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집안은 더욱 화려했어요. 수입 가구들과 비싼 그림들이 곳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오미자가 나와서 맞았는데 여전히 온몸에 명품을 걸치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거실에 앉자 정도현과 하윤도 나타났습니다. 하윤은 영자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자, 이제 차분히 얘기해 봅시다. 정도현이 말을 꺼냈어요. 현우 군, 하윤이가 처음에는 좀 계산적으로 접근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진심이라고 하니까.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세요? 현우가 분노했습니다. 1년 동안 저를 완전히 속이고
다른 남자와 만나면서도 저한테는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오미자가 나섰어요. 그래도 현우 군이 좀 양보하면 안 될까요? 우리 조건을 보세요. 강북 최고의 개인 병원을 물려주겠다는 건데. 조건? 영자가 비웃었어요. 사람을 조건으로 거래하자는 거예요? 거래라기보다는 서로 윈윈하는 거죠. 현우 군도 병원 원장 되는 거고, 우리도 사위 얻는 거고. 그만하세요. 영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현우는 당신들의 병원 따위 필요 없어요. 실력으로 당당하게 살 거예요. 실력? 오미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레지던트 월급으로 언제 개원해요? 현실을 보세요. 그러면서 영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모욕적인 말을 했어요. 분식집 운영하는 사람이 무슨 큰 소리예요? 격이 다르다니까? 그 순간 영자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격이 다르다고? 내가 뭔데 나한테 격을 노네? 영자가 성큼 다가가자 오미자가 뒤로 물러났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 아들 대학까지 보냈어. 당신은 남편 돈으로 호강하면서 뭘 했어? 뭐라고 해요? 맞는 말이잖아. 기생충 같은 것들이. 영자가 더욱 다가가자 오미자가 급하게 뒤로 물러나다가 소파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 바람에 머리에 쓰고 있던 가발이 벗겨졌습니다. 아! 오미자가 민머리를 감추려고 급하게 가발을 주워들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봤습니다. 어머, 가발이었네? 영자가 어이없다는 듯 말했어요. 온몸에 명품을 걸치고 있어도 결국 가짜 머리카락인 거네. 오미자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당신이. 하지만 영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썩은 사람들이네. 우리 현우 같은 진짜 사람한테 접근하지 마. 그러더니 영자가 하윤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너. 하윤이 무서워서 벽에 바짝 붙었어요. 다시는 우리 현우 앞에 나타나지 마. 아니, 다른 좋은 남자들 앞에도 나타나지 마. 너는 사람을 속이는데 재능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 저는 입 닥쳐. 1년 동안 거짓말한 입으로 또 뭘 말하려고. 영자의 기세에 압도되어 하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자, 이제 갑시다, 현우야. 영자가 현우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나가기 전에 정도연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원장님, 병원은 실력 있는 의사가 하는 거예요. 사기꾼이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두 사람은 당당하게 그 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현우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시원했어요. 특히 가발 벗겨진 거. 그러게, 가발까지 써가며 멋부리더니. 두 사람은 웃으며 집에 도착했어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소아과 전문의가 되어 대학병원에서 인정받는 의사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같은 병원의 간호사인 착하고 성실한 김수진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수진은 처음 영자를 만났을 때부터 어머님이라고 정중하게 불렀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현우를 사랑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어머님, 현우 오빠가 어머님 자랑을 정말 많이 해요. 저도 어머님 같은 훌륭한 분이 되고 싶어요. 결혼식 날 영자는 당당하게 혼주석에 앉았어요. 태수의 영정 사진도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현우 결혼했어요. 정말 좋은 며느리 만났어요. 영자는 태수의 사진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현우가 영자에게 와서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수진이랑 신혼집에서 살지만 매주 와서 밥 먹을 거예요. 너희끼리 잘 살아라. 엄마는 괜찮으니까. 그래도 엄마는 저한테 평생 최고예요. 현우가 영자를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 난 당신한테 받은 사랑으로 평생 살아갈 거야.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똑같이 사랑해 줄 거야. 영자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랜 고생 끝에 찾아온 진짜 행복이었어요. 지금도 영자는 녹번동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우와 수진이 매주 와서 함께 저녁을 먹고 곧 태어날 손자나 손녀를 기다리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세상에는 피보다 진한 정이 있다는 걸 영자와 현우가 증명해낸 셈이었습니다.